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 안녕하세요. 지용호입니다. 방금 Z6랑 Z7 발표가 있었는데 다들 보고 오셨죠? 요거는 구독자분이 빌려주신 Z6랑 2470S 렌즈인데 Z6-2는 아니에요. 아직 만져보지 못했어요. 요거의 후속 기종이 발표가 된 것이죠. 오늘 발표에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눈인식 AF 구동 영상이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동영상에서도 눈인식 AF가 발동이 되고 초점 영역을 오토로 해놓지 않고 와이드로 해놔도 발동이 되는 등 확실히 사용감은 좋아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지는 그동안은 영상을 봐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점이 포함되지 않은 게 많이 아쉽습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자면은 Z6-2의 경우에는 4K 60프레임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년 2월에 DX 포맷으로는 4K 60p가 업데이트가 이제 무료로 된다고 하긴 하는데 그건 이제 풀프레임 센서를 다 쓰는 게 아니라 크롭 모드잖아요. FX 포맷으로는 4K 30p가 확정된 셈이니까 상당히 아쉽습니다. 제 생각에는 뇌피셜이지만은 센서는 기존에는 Z6 센서를 거의 그대로 옮겨온 게 아닐까, 프로세서 단에서 업그레이드가 있는 그 정도 상황인 것 같은데요. 대신에 가격은 굉장히 예상보다는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1999불로 거의 인상되지 않은 것 같네요. 제 기억에 얘 출시가랑 똑같은 것 같은데 맞나요? 요즘에 카메라들이 워낙 비싸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양적 완화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출시가를 똑같이 맞췄다는 것은 상당히 저렴하게 가성비 좋게 나온 것 같긴 합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평가하기가 참 이게 뭐한 게 그동안 Z6나 Z7 유저분들이 불만으로 꼽았던 점은 많이 다 해소가 됐어요. 이런 게 싫다, 저런 게 싫다 했던 점 다 없어졌습니다. 그 이상한 세로 그립도 정상적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유저분들이 불만으로 삼았던 점을 다 개선이 된, 분명히 개선품이긴 개선품인데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도약을 하는 그런 느낌은 들지 않고, 또 그 대신에 가격은 상대적으로 요즘 시대에 맞지 않게 상당히 가성비 좋게 나와서 뭐라고 평가하기가 조금 곤란한 것 같아요. 그 자세한 내용은 스펙을 하나씩 보면서 저랑 같이 얘기를 해보시죠. 자, 먼저 Z6-2부터 보자면은 멀티미디어의 진정한 완성체. 밑에서 설명하겠지만은 이거 위빌S인데 이렇게 타사와의 협업을 강조하는 모습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풀프레임이고 화소는 2400만 화소고 Z6랑 거의 동일하죠. 그리고 감도는 5만까지. 요새는 니콘 카메라들은 다 상용 감도를 5만에다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장점이 고속 연속 촬영이 초당 14프레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제한이 있는데 14비트 로우 설정 시에는 10프레임으로 떨어져요. 어쨌든 초당 10연산은 달성했다는 거, 최소한. 그리고 FHD 1080p는 120프레임까지 지원이 되는데 요게 조금 아쉬워요. 그 외 무기나 이런 거는 평이하고 터치 패널이 되는데 이게 살짝 조금 아쉽습니다. 틸트식. Z7-2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진에 치중한 바디니까 틸트로 나오고, Z6-2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수입을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이제 틸트로 나왔어요. 물론 틸트가 다 안 좋은 건 아니고요. 그 수입을 요즘에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여러 바디에서 막상 사용해 보면은 이런 거 저런 거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특히 뭐 짐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무게중심 뒤틀리고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또 롤축을 가리는 거를 회피할 수도 있고, 뭐 각자 장단점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개인적으로는 스위브를 선호하는 편이라서 Z6는 동영상도 같이 촬영할 수 있는 바디니까 스위브를 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아닌 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내려가 볼까요? 뭐 이것저것 있는데 이번에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듀얼 프로세서를 탑재하면서 초당 연사 속도도 올라가고 또 전체적인 버퍼 능력도 향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덕분에 AF도 많이 향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소니 알파7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보여준다면 저는 이 바디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이 지금 메인 핵심인데 이게 발표에 없는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원래 눈인식 AF를 하려면은 그때는 초점 영역을 자동으로 놔야만, 오토로 놔야만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와이드 영역으로 설정을 해도 눈인식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오토가 아니라 와이드로 설정할 수도 있다. 그래도 눈인식이 발동이 된다. 그 다음에 손떨방 같은 경우에는 괜찮고, 또 뭐 이것도 그냥저냥 하고, 전자식 뷰파인더 같은 경우에는 연속 촬영 시에도 더욱 쉽게 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연속 촬영 시에 시안성이 향상되어
움직이는 피사체를 더욱 쉽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실제로 테스트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더 좋아졌는지. 그 외에는 뭐 특별히 이면 조사형 센서가 탑재가 돼서 최고감도 5만까지, 그러니까 상용감도 올릴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것 같고, 요즘 니콘 바디들이 고감도가 상당히 좋아요.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고감도 성능은 충분히 실사용할 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회절 보정 이런 거는 됐고, 화면 같은 경우에는 오토가 3가지 모드를 제공해줘요. 오토 제로, 오토 원, 오토 2 이렇게 해가지고 오토 제로에서 2로 갈수록 점점 약간 노랗게 되고, 또 자연광 자동이라는 모드가 있는데 이거는 Z5에서도 있었던 모드고요. 개인적으로 자연광 자동이 자연광일 때는 잘 작동을 하는데 실내로 오면은 약간 노랗게 나온다고 해야 되나? 그게 좀 별로입니다, 실내에서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은 괜찮은데 귀찮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놓기를 저는 권해드릴게요. 그리고 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플리커 프리도 있고 액티브 디라이팅은 원래 있는 거고, 이게 진짜 좀 아쉽다. 이게 30p가 아니라 60p가 되었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써있긴 해요. 카메라 펌웨어 업데이트, 이거 무료입니다. 유료 아니에요. DX 기반 동영상 포맷에 4K UHD 60p 대응 예정이다. 이거 내년 2월이라고 영문 홈페이지에는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시점에 업데이트는 될 건데, 이게 FPS 포맷에서는 안 된다는 게 약점으로 작동할 것 같긴 합니다. 만약에 이게 되고 2000불로 나왔으면은 와 진짜 대박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 외에는 이제 FHD 1080p에서는 120p까지 되고, 눈인식 AF가 동영상 촬영 시에도 가능합니다. 이게 실제로 되냐 안 되냐가 영상 촬영할 때 많은 차이를 가져오거든요. 특히 짐벌 같은 거 놓고 촬영할 때 한 번 이 액정에 터치를 하냐 마냐, 이게 조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눈인식 AF가 동영상도 되니까 내가 원하는 인물을 이렇게 중앙에 크게 갖다 놓으면은 걔가 이렇게 잘 잡아주겠죠. 이런 거는 분명히 커다란 장점으로 작동할 것 같아요. 빨리 된다면은. 그 외에는 이제 영상의 12비트 로우 출력 같은 경우는 유료로 프로레스 로우랑 블랙매직도 이번에 포함이 된 것 같은데, 돈을 좀 더 내시면은 외장 레코더를 통해서 레코딩이 가능하고요. 또 N로그도 10비트로 출력이 됩니다. 10비트 같은 경우에는 다만 아쉽게도 내장 레코딩은 안 되고 HDMI로 출력해서 외부 레코딩에서 레코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HLG도 10비트로 외장 레코딩이 돼요. 이것도 괜찮네요. 그 외에는 다 평이한 내용인데 요거 하나만 설명을 할게요. 동영상 촬영 시 AFC 모드 요거에 된다고 되니까 그 전까지는 안 됐던 거냐 하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인데, 그게 아니라 동영상 촬영할 때는 그 연속 촬영 모드가 AFC랑 AFF가 있습니다. F 같은 경우에는 내가 녹화 버튼 눌러주면은 그때부터 카메라가 계속 이걸 연속 AF를 해주고요. AFC 같은 경우는 동영상 촬영을 누른 다음에 AF ON이나 반 셔터를 눌러가지고 AF를 작동을 시켜야지 걔가 연속으로 가요. 불편하다고 하면 불편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AF-F로 설정해 놓으면은 불편한 게 다 사라지니까, 그런 게 싫으신 분들은 그냥 AF-F로 설정하면 되고요. AF-C로 설정했을 때는 이러한 기능도 있다는 거, 아마 다른 회사에서는 제공해주지 않는 니콘만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볼만한데, 타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그 영상 촬영의 어떤 편의성을 높이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그 DP랑 로데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뭐 좋은 음질을 제공해 주려나? 이건 굳이 협업을 할 게 없어 보이는데 이게 뭐지 싶고요. 다만 이제 짐벌 같은 경우에는 찌은사, 그러니까 지현, 쯔윈,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저 회사 위빌 같은 경우에는 연동이 된다고 한 거 봐서 이 선으로 연결했을 때 이 짐벌상에서 많은 부분을 예를 들어 뭐 조리개라든지 셔터라든지 이런 거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된 거 아닌가. 소니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동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연동을 해도 조금 야매로 해야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니콘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 단에서 요거를 타사와 협력을 해가지고 작동이 잘 되게 구현하겠다 한 걸 봐서는 이 짐벌상에서 많은 부분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편의성이 올라가겠죠. 또 스몰 리그랑 아토모스랑 협력을 해가지고 이런 외장 레코더를 이용할 때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주변 기기 설치할 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원래 뭐 이거는 모르겠어요. 많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짐벌 같은 경우에는 좀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네요. 지금 로닌 SC2를 살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이게 완벽하게 구동이 된다 그러면은 위빌 S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드디어 이거. 대박. 이게 진짜 그거죠. 듀얼 슬롯이 드디어 채용이 됐어요. 이게 캐논의 R5 같은 스타일인데, 요게 CF 익스프레스 타입 B, A 아닙니다. 많이들 쓰고 있는 타입 B고, 요 앞쪽에는 SD 카드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더블 슬롯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기존 바디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불만으로 꼽았던 게 원 슬롯이거든요. Z5 같은 경우에는 USS2 카드로 SD 카드로 더블 슬롯이고, Z6-2랑 Z7-2는 CF 익스프레스 타입 B랑
UHS-2 메모리 카드 이렇게 더블 슬롯인데 저 CF 익스프레스 타입 B는 XQD랑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XQD도 호환이 돼요. 그런데 이제 CF 익스프레스 타입 B가 유행이 많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많이 좀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바디랑도 호환성도 좋아지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제 CF 익스프레스 타입 B 사용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어쨌든 간에 더블 슬롯이 된다는 거, 스냅 촬영하실 때 동시 저장이 된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이거 진작부터 이렇게 해줬어야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배터리 얘기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배터리가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Z5 리뷰하면서 느낀 건데 사용감이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히 신뢰하고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안정된 전원 공급이 가능한 USB 전원. 이게 전원 공급을 하면서 촬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전원이 공급되는 중에는 보면은 전원이 공급되는 중에는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습니다 라고 써있잖아요. Z5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걸 장점으로 봐요. 왜냐면은 저게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거면은 배터리 충전 속도보다 사용 속도가 더 빠르면은, 그러니까 충전 속도가 느리면은 바디가 꺼져요. 이 충전 속도가 못 따라오면 바디가 꺼지는데 충전이 되지 않고 전원 공급이 되는 방식이면은 일단은 선만 꽂아 놓으면은 계속 촬영이 된다는 것이니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전원을 끄면은 조금 기다리면 바로 충전 모드로 돌입을 해가지고 껐다가 켰다가 하면은 또 충전이 되고 킨 상태에서는 계속 촬영이 되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스타일을 더 선호한다고 보네요. 그리고 이건 그리고 또 이거 다소 코믹한 부분인데 드디어 여기 이렇게 뭐 생기고 뒤에 보면 셔터 있거든요. 진작 이랬어야죠. 그 괴랄한 양쪽으로 열리지만 셔터 버튼이 없는 배터리 그립이 없어지고 드디어 정상적인 세로 그립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웃긴 것 같고 그 기존에 좀 병맛스러운 게 사라졌다. 당연히 원래부터 이랬어야지. 또 별거 없는데 요거 D780 리뷰할 때 제가 굉장히 장점으로 꼽았던 건데요. 900초까지 셔터 스피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마도 노출계는 작동하지 않고 노출계는 30초까지만 작동할 텐데 어쨌든 간에 900초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별도의 릴리즈가 없이도 굉장히 편리하게 장노출할 수가 있어요. ND 필터 사용하시면서 물 흐름이라든지 반영샷 이런 거 촬영하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커다란 장점으로 다가올 거라고 봅니다. 소수를 위한 기능이지만은 그 소수한테는 진짜 편할 거예요. 그 외에는 뭐 방진방적은 워낙 뭐 훌륭했으니까 니콘 바디가 만듦새가 굉장히 훌륭한 편이거든요. 또 없나? 얘는 스냅 브릿지 지나가고 다중 노출 된다고 하는데 저는 다중 노출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게 로우로 저장이 되니까 좋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라이팅도 뭐 워낙 니콘 SB900이나 5000 같은 거는 훌륭하니까 평가가 좋을 것 같고 이 버퍼 모드인데 버퍼는 실제로 촬영을 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기존에는 니콘이 100장에서 끊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강제로 끊는 게 200장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200 돼 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게 버퍼가 다 차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강제로 끊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한계가 아니라 저렇게 되면 보통 셔터를 놓은 다음에 거의 바로 이어서 또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 무손실 압축으로 해놨을 때도 200프레임이 되니까 이거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버퍼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저는 주로 로우 파일 플러스 JPEG을 해놓고 다니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 나올지는 좀 모르겠지만 이거 좀 줄겠죠? 하지만 무손실 압축으로 14비트 놓으면 200프레임 나오는 거 상당히 인상적이고 가장 딸리는 게 요거 같은데 비압축으로 12비트 기록을 하면은 98프레임까지 밖에 안 되네요. 비압축이라서 용량이 큰데 12비트가 14비트보다 더 낮은 거는 왜 그러지? 원 데이터에서 얘를 12비트로 내려서 계산을 하느라 프레임 수가 줄어드나? 그래도 98프레임입니다. 기존 니콘 바디 최고가 100프레임이었는데 대부분 세팅해서 100프레임을 능가하고요. 가장 떨어지는 프레임도 98프레임이니까 버퍼 성능에서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 정도면 뭐 Z6 관련해서는 스펙 리딩할 건 끝날 것 같습니다. Z7 보실까요? 니콘! 자, Z7 생생한 몰입감에 작품을 완성하다. 캐치 프라이즈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보시면은 화소는 4,500만 화소로 4,600만? 뭐 4,600만이라고 하죠. 나쁘지 않지만 그렇다고 6,100만 화소도 아니니까 뭐 그래요. 기왕 나올 거면은 다음 세대 고화소 바디는 화끈하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1억 화소로 내길 바랍니다. 그 영상 기능 같은 경우에는 스펙은 똑같은데 보나마나 풀픽셀 리드아웃이 아닐 것 같기도 합니다. FX 포맷에서는. 그래서 영상 화질 자체는 Z6가 더 좋을 거예요. 연속 촬영 같은 경우는 당연히 10프레임 밖에 안 나오고요. 14가 아니에요. 당연하다면 당연하죠. 고화소 기기니까. 그리고
틸트식. 이게 틸트식인 거는 나쁘지 않은 거라고 봐요. 대체적으로 Z6-2랑 사양은 비슷해요. 당연히 들어왔었어야 될 이 더블 슬롯이 들어온 것은 분명히 장점이라고 보이고요. 또 뭐가 있을라나. 이면도 사용이고. 다만 이제 Z6랑 다르게 Z7-2 같은 경우에는 측거점 개수가 493개로 굉장히 촘촘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미러리스 시대에 넘어와서는 저 측거점 개수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측거점 개수보다는 커버리지가 중요하고 얼마나 빠르냐가 더 이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데, 측거점 개수가 뭐 많다는 거는 그래도 나쁜 건 아니죠. 네,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이 이제 차이점인데, 이건 좀 읽어볼게요. 이게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게, 보면은 4K 30p 동영상을 FX 기반 동영상 형식으로 촬영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DX 기반, 즉 크롭 모드로 활용할 때는 풀픽셀 리드 아웃으로 작동을 한다 라는 말은 뒤집으면은 FX 기반으로 할 때는 풀픽셀 리드아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게 고화소라서 그래요. 괜히 알파7 S3가 1200만 화소로 저화소로 출시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재밌는 게 4K UHD 60p 50p로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리야? 이래가지고 여기 밑에 가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좀 자세하게 읽어볼까요? 4K 60p 50pc의 주의사항은 촬영 범위의 설정은 FX 기반 동영상 형식으로 고정된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DX 기반은 안 돼요. 60p를 할 거면은. 단 실제 화각은 3840 곱하기 2160 30p, 25p, 뭐 24p로 촬상 범위를 FX 기반 동영상 형식으로 설정한 경우에 약 93%다. 된다는 거잖아. 지금 제가 이거 문구를 잘 해석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Z6 같은 경우에는 DX로 설정을 해야만 크롭 모드에서만 4K 60p 촬영이 가능한데, Z7-2 같은 경우에는 4K 60p 촬영이 가능하지만 DX 포맷은 안 되고 FX 풀프레임 그 모드에서 가능하지만은 약간의 크롭이 있다. 한 93%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잠깐만, 이러면은 Z7-2를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약 93% 정도 크롭되는 건 뭐 나름 훌륭하잖아요. 재밌네. 그리고 또 재밌는 말이 몇 개 써있는데, 재생 시 화상 사이즈 프레임 수에서 설정한 프레임 수와 액정 모니터에 표시되는 동영상의 프레임 수는 다릅니다. 이건 뭐야? 왜 다르게 해놨어? 그리고 설정한 프레임 수와 HDMI에 출력되는 동영상의 프레임 수는 다릅니다. 뭐지? 아, 이거는 제가 기기를 만약에 받아볼 수가 있으면은 받아봐가지고 테스트를 해봐야겠네요. 글만 읽어서는 도대체 뭔 소리인지 헷갈려요. 로우나 N로그 HLG 출력이 안 된다. 아, 리니어만 된다는 소리네요. 이것도 안 좋네. 어쨌든 몇 가지 제한이 있지만은 Z7-2에서는 4K 60p가 되긴 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복잡하게 써놨네요. 그래도 뭐가 있나? 라이팅. 아, 이게 이제 약간 단점이죠. 사진을 촬영할 때 아까 보면은 프레임 수가 200 찍는 게 되게 많고 100 아래로 떨어지는 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하지만 화소가 올라가다 보니까 연속 촬영 가능한 프레임 수가 굉장히 떨어져, 아까보다는. 그러니까 사실 요것도 기존작들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좋아지긴 했는데, Z6-2랑 비교하면 조금 안 좋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화소가 더 높으니까. 로우 파일로 했을 때는 뭐 70장, 40장, 80장, 50장, 40장 해가지고 40장에서 80장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라고 보면 되고요. JPEG은 뭐 JPEG이니까 200프레임이 찍히고, 이것도 로우 파일 플러스 JPEG으로 하면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기계를 제가 만져볼 수 있게 되면 테스트를 해볼게요. 근데 뭐 고화소 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사나 이런 게 조금 떨어지는데, 와, 이 샘플샷은 이건 기가 막히네. 이 샘플샷이 광고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던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50mm 1.2 렌즈 사용해보고 싶네요, 갑자기. 가격도 좀 저렴하게 가야 나온 것 같은데. 자, 그래서 Z7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렌즈 관련해서 설명이 있는데, 이거 제가 한 가지 설명할게요. Z 마운트 렌즈들이 굉장히 좋아요. 좋고, 디자인은 좀 호불호가 있을지언정 이게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대부분의 렌즈가 소음이 없고 조작성이 좋으면서 초점 브리딩을 고려한 설계를 했습니다. 좋은 렌즈들도 사진으로는 좋은데 영상으로 안 좋은 렌즈들이 많거든요. 미러리스 시대인데도 구동소음이 심한 렌즈들이 간혹 있는데, 네이티브 중에서도요, 니콘 S 렌즈들은 굉장히 소리가 조용하고 초점 브리딩도 적어서 동영상 촬영할 때 굉장히 평화롭게 촬영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분명히 큰 장점이거든요. 가격도 저렴한데 저렇게 세심하게 신경 쓰는 부분이 있으니까, 분명히 S렌즈들은 저는 그 타사 렌즈들에 비해서 아직 종류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서 그런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 외에는 뭐 없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스펙 리딩을 맞춰보고요. 아쉬운 점도 있지만은 개선된 점도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AF 구동 모습을 봐야 제가 이게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저게 구동하는 모습이 좋다면은
저도 지금 하나 구매를 할까 말까 굉장히 망설이고 있어요. 기존 그 제품 사용할 때 아쉬웠던 점은 아무래도 이제 그 듀얼 슬롯이랑, 그러니까 Z6랑 Z7 같은 경우에는 아쉬웠던 점은 듀얼 슬롯도 아쉬웠고 또 AF도 아쉬웠는데, 그게 해결되고 저 같은 경우 이제 닌자를 사서 가지고 있으니까 HLG라든지 로그라든지 CP2로 다 출력이 가능하고, 로우 파일도 돈 내면은 가능한데, 로우 파일까지는 제가 사용할 것 같지는 않고, 환경이 그렇게 해요. 썩 로우 파일을 굴리기 좋은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로우 파일은 뭐 약간 저랑 먼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CP2 로그랑 HLG 사용하면은 또 문제없이 촬영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이 돼요. 살까 말까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실제로 구입하게 되면은 요거 입고서 뭐 인증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두서없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혹시라도 AF 구동하는 영상 보고 제가 막 쇼킹한 게 있으면은 너무 좋거나 혹은 너무 안 좋거나 하면은 후속 영상 한번 더 올리는 그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이상 긴 잡담 영상 봐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니콘이 지금 실적이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는 않는데, 제가 예전에 풀프 미러리스는 니콘이 승자가 될 거다 뭐 이렇게 설레발 쳤던 거 있잖아요, 뇌피셜 영상. 지금 이제 약간 성지순례보다는 놀림감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번 바디가 잘 나와서 그 AF가 잘 그 쾌적하게 작동해가지고 제가 정말 좋게 생각하는 니콘 S렌즈들을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유저분이 저 빌려주셔가지고, 구독자분이 이거를 호의로 빌려주신 거거든요. 제가 2470 S렌즈 잠깐 사용해 보니까 진짜 좋아요. 이게 구동감도 괜찮고 속도도 나쁘지 않고, 특히 영상 촬영할 때 포커스 브리딩도 없기 때문에 진짜 조용하고 감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렌즈들을 좀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거 봐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려요.